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대학들의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되어진 건 아니겠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아마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모든 대학들이 재외국민 전형에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수시 모집 전형에 비해서는 전형의 변화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모집 인원의 정원도 사실상 3년 특례 같은 경우는 정원의 2%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집 인원의 변화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전형의 변화도 사실 별로 크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사소한 전형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중앙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원 자격은 고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함, 그 다음에 해외 근무자 같은 경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1년마다 3분의 2 이상이고요. 해외 근무자의 자녀 같은 경우는 재학기간 3년이고 1개 학년마다 약 4분의 3 정도의 기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재외국민 전형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2021학년도에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재외국민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막상 해외에서 우리 아이는 3년 특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유학하는 과정에서 3년 특례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특례 조건은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이 고등학교 3년 중에 1개 학년 포함해야 되고요. 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제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학제의 9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고1 과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 같은 경우는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각 1년마다의 3분의 2라는 점, 전체의 3분의 2가 아니라 각 1년마다 3분의 2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각 1년마다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셔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특례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격 조건과 관련이 되어져서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유서를 작성하는 것도 나름대로 요령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 중앙대학교는 첫 번째는 전 모집 단위가 서류평가 100% 전형이에요. 3년 특례 전형은 세 수로 나눠지죠. 서류평가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 이렇게 세 개의 방향이고 앞으로도 이 세 개의 입시 방향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점차적으로 대학들이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도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의 마지막 대학이 중앙대학교다라고 얘기했다면 최근에 이제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가 중앙대 외에도 한국외대나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국민대가 작년도부터 서류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중앙대의 약간 하위 구간에서도 안정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대학들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서류평가에 대한 대비를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의 폭이 좀 넓어진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단 약대나 의대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데 1단계 배수가 5배수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100%이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의 60%의 심층 면접이 40%인데 이 면접이 지성 면접이죠. 그렇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고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것은 결국은 1단계 배수가 5배수는 비교적
뭐 아주 큰 배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5배수 정도라고 한다면 배수가 크다 볼 수 있고, 배수가 크면 클수록 결국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1단계 배수 5배수, 그 다음에 심층 면접 40%인데 지성 면접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중앙대학교는 면접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류평가에서는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능력 입증서류 일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전공적합성과 기초학업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과 생명과학 교과 통합형으로 제출한다. 그리고 단순 답변보다는 풀이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024학년도부터는 중앙대학교도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올해까지만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서류 제출에서는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능력 입증 서류 요약서, 그 다음에 학업능력 입증 서류 등이 제출이 되어지고요. 전형 일정을 보시게 되면 올해 전형 일정은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원서는 대부분 다 온라인 업로드 형태, 온라인 제출 형태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꼭 체크하실 점이 뭐냐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본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서류는 대학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우편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이 원서 접수 방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온라인 업로드는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고, 온라인 업로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우편 제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편 제출 시점이 7월 11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약학부나 의학부 같은 경우는 면접이 8월 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적인 좀 여유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7월 4일에서 7월 7일 사이에 원서 접수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이 8월 20일이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열흘 이상, 보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하이브 리뷰에서 진행하는 약대나 의대의 심층 구술 면접은 대부분 6월 정도에 일정을 발표해서 원서 접수 이전이나 원서 접수 이후에 바로 심층 구술 면접의 수업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기본적으로 3년 특례 전형과 전형의 방식들은 동일해요. 지원 자격은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 외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원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면접 방식에서는 전모집 단위는 대부분 다 면접고사 100%, 3년 특례 전형에 의대나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이었다고 한다면 면접고사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서류평가 100%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게 되고, 서류평가 방식이랑 면접의 평가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2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만 면접고사 실시하게 되고, 경희대학교 일반과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면접을 진행하고요. 단지 한의예과만 대면 면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의도 동영상 업로드 형태 또는 줌을 이용해서 화상 면접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짐에 따라서 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한다. 단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진행하면서 면접고사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면접고사 100%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서류평가 10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서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 사전 질문 요 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내용이 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건 무시하시고,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원서 접수 일정이 7월 4일부터 7월 7일이고 의대나 약대 면접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동일하게 8월 20일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아실 점들은 뭐냐면 중앙대학교가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잖아요. 3년 특례 전형은 서류평가 100%. 그 다음에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평가 5배수 이후에 2단계에서 지상면접을 실시하는데, 과연 서류평가는 어떠한 기준과
평가 방법으로 서류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이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대학의 평가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중앙대를 가고자 하고 중앙대를 합격하고자 한다면 과연 중앙대는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에서 강조하는 서류평가의 항목은 5개 항목을 강조해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탐구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업 적응 역량,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렇게 남아있고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개를 합쳐서 반영 비율이 약 60% 정도의 반영 비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학업 적응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통해서 3개 항목이 약 40%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업 역량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냐면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 역량에서는 학업과 전공에 대한 흥미와 열정, 학업에 대한 노력과 탐구 능력을 평가하고 학업 적응 역량에서는 낯선 환경에서의 적극적인 학업 참여 태도와 노력을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언어소통 능력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방적인 사고를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는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리더십 그리고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숙지하시게 되면 나중에 면접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게 되어질 때 대학의 평가 항목, 대학에서 어떤 부분들을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시게 되면 자소서 작성에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하나가 바로 모집인원 형태예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어떻게 선발했냐? 학과별 선발이었거든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학과별 선발. 그렇기 때문에 국어국문학과에서 1명, 영문과에 3명, 그 다음에 여기 합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 러시아, 유럽어 문학과가 2명, 그 다음에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철학과 1명, 역사학과 1명 해서 결국은 학과별 모집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계열별 모집과 학교별 모집을 혼합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희대학교가 수시 모집 전형에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2개의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걸 보시게 되어지면 2023학년도에 인문 계열에서 12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열별 모집, 모집 단위별 모집이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10명을 선발하게 되고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공인재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학과별 선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유아교육, 영어교육, 체육교육은 학과별 모집이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수학은 계열 모집, 모집 단위별 모집이고 그 다음에 화학신소재와 기계공학과는 학과별 모집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공과대학에 있는 건설 환경 플랜트나 도시 시스템, 건축학부나 에너지 시스템 학부는 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 결국 모집 단위, 계열별 모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과별 모집을 진행하는 전년도 2022학년도는 결국 그거죠.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학과 또 스펙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경쟁률도 높고 지원한 학생들의 스펙도 높다 보니까 합격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 방법과 국내 수시 원서 지원의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써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도 기계공학과, 고려대학교도 기계공학과,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그 다음에 서강대도 기계공학과, 중앙대도 기계공학과. 다시 말하면 기계공학과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모든 대학의 기계공학을 쭉 연결시켜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서 지원은 사실은 국내 입시에서 수시 전형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원서 지원이거든요. 그만큼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희망 중심의 원서 지원, 다시 말하면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 몰리는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리게 되냐면 상위 학과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2023학년도에 학과별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들, 공공인재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유아교육, 영어교육, 체육교육, 그 다음에 화학신소재나 기계공학과, 이런 학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학과에 몰리는 학생들은 경쟁률만 몰릴 뿐만 아니라 다른 과보다도 스펙 자체가 좋아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경쟁률이 높고 고스펙자가 몰리는 지점을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문과다 그럼 어디에 원서를 써라? 인문에 원서를 써라. 사회과학보다 인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사회과학의 원서를 쓸 때도 공공인재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원서 쓰시는 것보다는 사회과학의 요 학부, 국제나 심리, 문헌정보, 복지나 사회과학 요쪽의 원서를 쓰시는 것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별 모집이었는데 2023학년도가 되면서 학과별 모집과 모집 단위별, 계열별 모집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잘 세우시게 되었으면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문에서 11명을 선발했는데 모집 인원이 1명이 늘어서 12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인재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개별 선발을 하고 있고, 자연과학은 원래 7명이었었는데 5명으로 2명이 줄었고요. 공과대학은 6명에서 8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졌다. 이 점을 아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의 ICT 같은 경우도 학과별 모집이죠. 그렇죠? 6명, 6명. 이 6명이라는 건 이제 최대 선발 인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집 인원이 최대 선발 인원. 이제 6명을 다 뽑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5명, 4명이었는데 전년도는 여기가 4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4명이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5명이 됐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최대 모집 인원은 5명까지 뽑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1명이 는 거고, 여기는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는 거고요. 경영학과는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은 2명 그대로입니다. 2개의 학과는 학과별 모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응용통계라든가 광고, 홍보, 국제물류나 보안산업학과는 계열별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 약학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명을 선발하고 있고, 의학과는 2명, 간호학과는 3명을 선발하고, 공간연출학과는 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안성 캠퍼스에 있었던 디자인학부가 패션학과, 디자인학부 내에 패션이 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안성 캠퍼스는 재외국민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그 점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체육, 교육하고 공연, 영상, 창작학부, 공연 연출은 실기고사 없이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고, 안성 캠퍼스 소재의 모집 단위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에는 학과별 모집을 진행하다가 올해는 학과별 모집과 그 다음에 계열 모집을 혼용해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지원하느냐, 이게 결국은 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대부분 다 모든 학과들이 모집 단위별 약관명을 선출한다. 다시 말하면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원 외 선발은 모집 인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3년 특례 전형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영문학과의 최대 선발 인원이 3명이다. 3년 특례가. 그럼 12년 특례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한두 명 정도는 더 뽑는다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정원의 선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합격하여 충분히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업적인 적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학업적으로 적합하냐, 적합한 인재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다 보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뽑고 싶죠. 대학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학과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이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에 못 미치면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중앙대를 원서를 쓴 학생들, 물론 중앙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12년 특례는 꼭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학과적 적합성, 대학의 적합성, 나의 학업적 능력과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학과에 내가 과연 적합하고 대학에서 나를 뽑기에 충분하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 자소서 준비 이런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2년 특례는 3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라든가 모집 방식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12년 특례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의학부. 12년 특례 의학부의 모집 인원이 2022학년도 2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그래서 2022학년도 의학부 모집 인원 2명에서 2023학년에는 1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대학별 지원 현황을 보시면 중앙대학교는 사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6.82, 고려대학교가 6.85, 서강대학교가 11.68, 성균관대학교가 9.39의 경쟁률이고 한양대학교가 11.76,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8.36, 이화여대가 3.77, 경희대학교가 5.37, 한국외대가 5.30 정도 되니까 중앙대학교는 사실은 이화여대나 경희대학교,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를 뺀 상태에 2022학년도로 봤었을 때는 서류평가 전형의 최상위 대학들 중에서는 일종의 약간 끝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중앙대나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다 비슷한 대학이긴 하지만 끝쪽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죠.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몰리는 학생들 중에서는 스펙의 정도가 충분히 인정할 만큼 우수한 학생들도 있고 또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8.36대 1의 높은 경쟁률이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올해는 이제 이화여대 그리고 어디가 들어오냐면 한국외대가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문과 쪽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는 학과별 지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은 이제 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냐면 2022학년도 중앙대학교 학과별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과 국내 수시 전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쓴다. 원서 지원에 쏠림 현상이 강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수시 전형은 대부분 합격을 목적으로 원서를 쓰거든요. 6개 안에서 가고 싶은 대학도 쓰고 그 다음에 가고 싶진 않지만 붙기 위해서 써야 되는 원서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재외국민 전형은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에 쏠리는 현상들이 매우 크다. 학과에. 그러다 보면 지금 중앙대학교 한번 보시면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어디에 많이 포진되어져 있냐. 지금 보시면 유아교육학과가 13대 1, 영어교육학과 11대 1, 체육교육학과가 10대 1 정도 되고요. 화학이 10.05, 생명과학이 10대 1,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과가 10.33,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13대 1 정도 되고 의학부가 20대 1, 그 다음에 약학부가 20대 1이고 의학부가 18.50이고요. 그 다음에 안성캠퍼스 여기는 이제 폐지가 되어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연 연출은 11대 1 정도 되어집니다. 요 학과들이 2022학년도만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라 틀림없이 2023학년도에도 경쟁률이 집중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시되어진 학과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중앙대학교 다음에 올해 이제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로 들어가는 학교가 한국외대와 이화여대인데 한국외대는 아시는 것처럼 동양어, 서양어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자연계 쪽보다는 대부분 다 문과 쪽 학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사실은 인문 사회계열 쪽이 좀 더 강화되어졌기 때문에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서류평가 전형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앙대학교의 문과 쪽에서
조금 더 기회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내 수시 전형은 대부분 자연계보다 문과 쪽이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문과보다 이과 쪽에 존입 면상이 크다는 점,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원서 지원을 잘 계획을 짜시면 좋고, 특히 이제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과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전자나 기계 쪽으로 방향성을 세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슈했었던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이과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문과 쪽의 원서 지원도 전략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보다 문과 쪽이 조금 더 중앙대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학에서 3년 특례 전형으로 우리는 87명을 뽑고 싶어 라고 해서 모집 인원을 공지했는데, 실제로 몇 명 뽑혔냐? 87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2021학년도에 등록 인원이 81명이에요. 그러니까 87명 뽑겠다고 했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중앙대를 등록한 학생들은 81명. 그럼 6명이 등록을 안 했죠. 그럼 6명이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6명이 다른 대학으로 붙은 거죠. 중앙대를 쓰고 다른 대학에 붙으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이동했겠죠. 그럼 이동하고 중앙대학교는 다음 차순위인 학생을 추가 합격을 시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추가 합격 1, 2, 3, 4 마지막 차에서 이동이 벌어지는 경우는 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학에서 아예 일정 정도 학업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 수준 이하인 분들은 아예 정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과연 중앙대학교는 3년이나 12년이나 외국인 전형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쪽이냐, 가이드라인을 잡고 학업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안 뽑진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대학교에 뭔가 상향 지원을 하려해. 내가 상향 지원해서 붙고자 한다면 성적이 조금 낮아도 중앙대학교에서 다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률 100%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자연적인 추가 합격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진 미등록이냐, 아니면 대학의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 중앙대학교 2021학년도 3년 특례 모집 인원이 87명일 때 등록했었던 인원이 81명, 등록률이 97.3%, 93.1%, 2020년도에는 87명 중에 81명이 등록해서 82명이 등록해서 94.3%고요. 2019년도는 81명 중에 78명이 등록해서 96.3%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대학의 의도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과 결정 잘하고 서류 준비 잘하고 학업적인 역량과 능력이 충분하다면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모집인은 59명이었고 등록률 100%였습니다. 2022년도는 20년도는 61명, 2019년도는 66명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중앙대학교는. 그리고 외국인 전형은 217명, 207명, 194명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의 선발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보다는 당연히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이 입시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이제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3개 문항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교협의 공통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 있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이 2번 문항이 1번 문항입니다. 2번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포인트는 1번 문항이 학업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쓰고 글자 수 1500자. 이게 대부분의 대학은 1번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2번,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이 2번 문항이에요. 그런데 중앙대는 이게 2번과 3번으로 번호가 낮아졌고 하나씩, 그리고 1번에 중앙대만의 하나의 문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쓰기 어렵거든요. 이 문항이. 1번 문항이 뭐냐면, 새로운 환경, 학교, 외국 생활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러한 경험이 한국 생활 및
대학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술하시오. 글자 수 천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새로운 환경, 학교나 외국 생활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경험을 기술하고 그러한 경험이 한국 생활과 대학 제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이걸 과연 어떤 얘기를 써야 되는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또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의 사고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글의 특징을 갖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저희 하이퍼리뷰 TV 유튜브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문항이 연세대학교와 중앙대가 가지고 있는 그 대학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문항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1번 문항. 더군다나 여기 1번에 있는 이유도 있겠죠. 그만큼 대학에서는 이 1번 문항에 대한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재외국민 전형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거를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와 면접고사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앙대학교는 사실상 일반 학과 같은 경우는 선입평가 100%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이실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은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대면 첨삭이라든가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자소서 첨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해서 의뢰하실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자소서 첨삭을 진행하거나 또는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보시면 합격생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아마 6월 정도의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6월 정도의 일정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약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희대나 아니면은 동국대라든가 숙명여대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류평가 전형의 중앙대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지필고사로 건국대나 경희대학교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참고하실 점이 하이퍼리뷰에서 지필고사 진행하는 실전반은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4주 정도 진행하고요. 실전반 끝나고 나면 대학별 반입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전반은 수준별 반입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반에 한 6명 정도씩 해서 수준별로 반입 편성해서 4주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파이널 반이라고 해서 대학별로 반을 편성하게 되어지는데 학원에서의 수업의 특징은 반정원 6명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거나 두 번째는 학생 맞춤 1:1 과외식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특례는 사실은 준비 기간이 되게 짧죠. 벌써 이제 지금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5월 말 정도가 되어 가니까 5월 말, 그럼 6월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7월에 지필고사 보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경우는 그냥 문제만 풀다가 시간이 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짧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업만 하면 된다 안 된다? 학생 관리를 병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이 어떤 과목이 부진하다면 그걸 1:1 수업을 잡아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한 달이나 2달이라는 시간을 6개월 정도의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지필고사, 그 다음에 면접 수업,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이 진행이 되고 궁금하신 점들은 여기에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2023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진 주요 대학들을 또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